실제로 어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식적인 건 정말 많이 아는데 이제 어떤 언어로 이런 귀한 걸음을 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건가라고 얘기할 때 그 고민을 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식의 그 토론을 하는 자리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마가렛 애트우드가 이제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문장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 멸종은 파국이 아니다. 파국을 맞이한 건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존재들하고 이렇게 그 편을 먹으면 나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희망적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탈인간화, 탈인간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탈인간주의, 탈인간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하고 요새 브라이도티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되고 그 영어로는 disengaging, 그다음에 항상 그 자리 그에 거리를 두어야 되고, distancing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리고 detoxing 해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막 발전주의를 달리는 게 아니고 그간에 우리 몸을 망가뜨린 것에서부터 이제 해독을 빼고 거리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 나로서의 그 어떤 겸손한 존재로 살아갈 그걸 하자. 이게 두 번째이고요. 지식 생산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엄청나게 수다를 떠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수다 떠는 그런 언어를 회복하는 것, 이제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전, 20년 전 저는 이제 정말 강의 시간을 그런 오전과 한대의 자리로 만드는 기쁨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년 전인가? 원희 수업 들었을 때 초대를 해도 되죠? 그때 얘기해도. 네. 20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문화인류, 지구촌 시대 문화인류학 이런 수업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때 하자의 작업장학교 학생이었던 고등학생이 거기 가서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무슨 대학교라는 것은 이거 어떤 커먼스이고 그 수업을 정말 즐길 사람이면 꼭 연대 학생이 아니래도 들을 수 있고, 물론 연세대학교가 하자센터를 주관하는 곳이니까 연결이 돼 있고, 그때 뭐 미국 대학에서 보면 항상 바깥에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와서 들을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 수업할 땐 쪽글 쓰기를 하잖아요. 아마 쪽글 쓰기를 엄청나게 하고, 이 친구의 글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다들 깜짝깜짝 고등학생이 이렇게 써도 돼? 이러면서 질투하는 일까지 있었었는데,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쓴 그 문지원 감독 내진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우정과 환대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은 셈이라,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서 하자센터에서 긴 기간 공부를 했고 첫 영화,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제 몸에 이렇게 그것이 좀 약간 체질처럼 잘 들러붙기도 하는 어떤 것과, 그러나 또 마음속에는 굉장히 반환경적인 그 욕망 사이에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만들 때 단 멋진 한 장면을 찍으려고 뭐 100년 된 나무를 벤다던가, 안 죽였어도 되는 동물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어떤 거라던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 특유의 뭔가 결이
작품에도 본의 아니게 묻어나는 정도일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집에 불 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가끔 조금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킬 수도 있다고 해놓고 저는 그냥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불 열심히 끄는 사람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실래요? 그때 원하고 같이 하자센터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활약했던 연극하는 불 끄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꼭 수다를 잘 떨죠. 네, 저도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하자센터를 만나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공동체를 겪으면서 머릿속이 크게 성형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불을 끄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연극을 만들고 연극을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연극을 얘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신경다양인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랑 같이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생각하게 된 거는 돌봄의 공동체, 우정과 한대의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야겠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잘 기댈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댈 수 있지 않으면 돌보는 사람도 필요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어야 어떤 사람이 나를 돌봐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대야 내가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도 어디에 기대는 역할이나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하는 거를 연습 많이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나 스스로 너무 외로워질 때가 종종 있고 그렇게 또 외로운 사람도 있을 때 나는 막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돌봐달라고 하지 않으니 내가 다가가는 연습은 또 안 돼 있고 이래서 외로움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풍선처럼 덮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고 지금 계속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는데 이제 김현미 선생님, 우리 인류학과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저랑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잖아요. 근데 그분을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주한일 선생님이랑 파트너 하니까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일을 벌려놓고 그냥 자기가 다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단어인데 저는 그냥 기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가 필요하네. 언니도 있고 여친구들이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네. 그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기대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내가 어쩌다가 그냥 들어가서 뭐 히옥스라든가 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냥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억울해지는. 근데 전 그것도 그냥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대임을 왜 이렇게 못하게 됐지? 이게 제 사실은 사회 분석의 핵심이기도 해요. 네, 그게 일정한 대답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이렇게 뭐 모범생으로 자라온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남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온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좀 심각하게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해도 저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누구한테 사실 부탁할 만한 친구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도 못 하는 데다가 그런 사람도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아플 때 어떤 친구가 그냥 그 침입자처럼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돌봐줘. 막 청소를 하고 뭐 설거지 쌓인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이니까 그때 한 뭐 47, 8 요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 하고는 그때부터 다시 기댈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문화인류학하고 이제 이러니까 계속 어떻게 세상을 돕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막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에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저는 되게 외로웠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가 이런 기대는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내가 부탁도 해보고 이러면서 관계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help me 이렇게 외치는 거, 그것을 해보는 것도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바닥 일반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준 선물이긴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파국의 상황을 사는데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막상 당할 그 순간까지는 너무나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굉장히 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범생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일 벌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모범생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하지만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아이덴티티로 사는 편이고, 모범생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사는 그런 좀 특이성은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2학기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열린 문화기획 실습이라는 수업이 이제 여기 하자센터에서 열렸는데, 그 수업 이제 나이민경 교수님과 아키라는 선생님과 함께 어떤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꾸려가는 그 수업을 들은 학생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좀 떠올랐는데요. 저는 그때 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먹고 싶고 해서 무학 소셜 주방이라는 어떤 식사 공동체죠. 그걸 만들고자 했어요. 행정실 가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그 주방도 모든 동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옆동 가서 해야 되고, 그 주방의 이름도 어떤 공동 식사 뭐 그런 이름도 아니고 셀프 키친이라는 이름이고, 개인의 어떤 물건을 두면 안 되고, 좀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항상 이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 소금, 설탕, 고추장 제 방에서 옆동까지 가서, 왜냐하면은 두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그걸 하면서 물론 좀 한 달? 2달 정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약간 세미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 내가 왜 이 물건을 여기다 두면 안 되지? 내가 왜 계속 이고 지고 다녀야 되지? 너무 힘들게? 이걸 학교하고 좀 협의할 수 없었을까? 라는 그런 계속 불만이 들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학교에 그 기숙사에 학생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옛날에 2014년도에 사라지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정과 한대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치 조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없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고 행정실 가서 다 부탁드리고 설명드리고 포스터 붙이는 것도 물론 그건 재밌었지만, 아무튼 그런 지난한 과정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개인이 뭔가 일을 벌리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그리고 정말 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밥을 같이 먹는
저런 관계를 좀 더 쉽게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판을 누군가 깔아주면 난 열심히 뛰놀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라는 말 말고도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항상 했는데 내가 은퇴하기 바로 전쯤에 절대로 팀 프로젝트 하기 싫다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 수업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많은 학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그 무임승차하는 애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꾀를 낸 거는 재난 스튜디오를 각자 차려라. 자기의 재난을 가지고 와서 각자 그거를 스튜디오를 차리는 작업을 하자고 하면서 미술하는 친구랑 같이 전시를 잘하는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자기 재난 없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재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엄마 입을 마스크로 뭐 해가 그 친구 전시는 엄마 입 마스크에 이 코피한 게 막 수백 장 걸려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차려야 되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엄청 돕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한테는 방법이 달랐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전 세대는 내가 친구를 밟고 넘어서야 되는 때가 오면 난 죽고 싶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2008년 정도. 근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밟고 쓰는 거다 이렇게 되는 세대가 났는데 그렇다고 그 세대를 나는 이제 약간 이건 포기하고 나 은퇴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은퇴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 이랬는데 그런 실험을 해보니까 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MZ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분명히 길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뭐 그런 여러 군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포기할 거를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내지는 조직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영리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정말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전략을 짜는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아까 여러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소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거가 먼저인 거죠.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어줍지 않게 일을 벌리고 실패를 두세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할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봄의 최전선에서 이제 아이가 대화가 되면서 사람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최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에서의 가치는 우정과 환대에 좀 가까워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가 불안이나 경쟁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살아가도 불안하지 않도록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왕F 엄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서 그 스포를 좀 죄송하지만 하자면 거기서 감정들이 자아를 안아주는 장면에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이 내용에서도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한 이게 이론이라면 우선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아줄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에게 과연 너도 다른 사람을 안아주기만 해도 된다면서 가르쳐줘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마냥 연약한 사람만 될지, 물론 많은 풍파와
가시 속에서 또 상처 토성이가 될 테지만 물론 그러면 또 저에게 오면 제가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안아주기 정도의 마음으로 이 사회에 사회가 만약에 변할 수 있는 언젠가는 나비 날개짓처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제가 집에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같이 아이랑 같이 바다 쓰레기를 매일은 못해도 가끔씩 줍는데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이 쓰레기 언제 없어져?라고 묻는데 매일 주워도 안 없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마 아주 작지만 조그만 아이를 안아주면서 일상에서 안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징그럽고 혹은 감정이 좀 마음은 안아주고 싶지만 컸고 하니까 못 안아주면서 청소년 자살률도 높아지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생각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키우는 아이에게 바닷가에서 그 쓰레기를 줍는 그 경험이 인상에 남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면, 물론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왜 엄마는 이거를 줍자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 같고, 안아주는 것도 저는 이런 촉각을 통한 교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7살, 8살 때는 뭔가 내가 이때 막 뭐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인 것 같아요. 5살에서 7살 이때. 그런데요, 너무 꼰대 같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를 좀 봐주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상대가 되어주는 거지, 내가 어떤 거를 이래라 저래라 혹은 이래야지라고 하는 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곧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와 이제 아이 하나 아이라고 하기 이제 너무 늙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 고등학생 친구와 이제 저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하게 되고,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저희 집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 별 특별히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랑 같은 바다에서 있는 편이죠. 네, 제주도에 같은 바다 근처에 사시는데, 저는 저는 손자를 키우지만 애가 어릴 때는 지구의 날 같은 거 이렇게 지구가 큰일 났다 이런 거 가르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애들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여서 지금 그런 관련 일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히려 즐거운 일을 하게, 그래서 그 쓰레기 주워도 되게 즐겁게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 때문에 큰일이 났어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되게 열심히 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저씨나 할아버지를 잡아다가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가 그 쓰레기 줍는다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가에다가 니네 포장지 하지 마라, 아니면 포장지를 전혀 안 쓰는 것만 파는 가게가 만들어져서 우린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운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어떤 때 그런 환경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구의 날 행사도 계속 안 하다가 애 어릴 때 하다가 안 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재미난 대안학교에서 밴드로 나가는 대안학교가 생겨가지고 너무 열심히 막 곡을 짓고 그래갖고 그 팀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막 신나게 일을 막 엿먹어라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애를 같이 키우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엄마들이 애를 낳고 너무 불안하니까 막 걔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저기도 점점 더 애는 불안해질 거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거기 우리 동네는 지금 85세에서 95세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85세까지도 거의 노동하시면서 돈을 귤 따고 김 매면서 이제 일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몸이 거의 망가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 85세 이상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정말 인상파, 야수파 그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할머니 오래 못 사실 거니까 그림값도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너무 그림이 좋아갖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뮤지엄을 만들어서 더 이제 그림값을 올리려고 작전을 짜고 있고 거기에 청년들도 막 들어오는데 이제 그 팀이 걱정 드로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2명씩 동네 분들이 와서 이제 각자 걱정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갖고 와서 이제 물체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그걸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손전등 있는 데서 그걸 내려놓으면 이제 그걸 그리는 거예요. 목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걱정할 거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인공위성 센터인가 거기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이 하나도 세이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맛있는 걸 너무 열심히 사 먹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상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밀감 처리되면 그냥 막 친구들한테 그걸 다 보내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 나갈 거잖아요. 친구도 많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가 준 세뱃돈 쌈지 그 주머니를 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열심히 목탄으로 그리면서 거기에 한 줄 써주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막 깜짝 놀고 이혜인 수녀님이 오셨네 뭐 이런 식으로 법륜 스님 아니 법정 스님이 오셨네 막 이런 정도로 그분이 남의 걱정을 걱정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그냥 완전 그냥 엄청난 위로를 주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성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로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 애와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그려요. 그러니까 3학년인데도 막 너무 열심히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알아가고 서로 또 좀 거리도 두고 막 놀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별일이 아닌데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관계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보는 자리가 얼마나 성스럽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인지 이제 이런 자리들이 이제 북클럽을 중심으로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함덕 바닷가에서도 이제 그 종이 줍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질 때 그냥 다 뭐 조그만 뭐 북을 갖고 오던가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인디안들이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 망한 세상을 어떻게 좀 귀신을 쫓아내려고 북치는 것처럼 같이 북치면서 기뻐지는 시간, 약간 즐거워지는 시간, 삶이 살아지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면 엄청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재미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그러니까 옳은 거 막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있고,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너무 뭐가 많잖아요. 뭐 장난감도 많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틈을 사실은 부모가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미 또래들 관계 속에서 뭐 어떠한 TV 프로라든지 뭐 어떠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뭐 책도 뭐 딱 정해진 종류의 책에 제가 볼 땐 이런 게 좀 너무 정해져 버려서 어떤 면에서는 그 틈을 오히려 부모가 들어가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돼 버렸는데, 그때 그 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재미와 여유와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되어야지 어떤 옳고 그름, 뭐 어떤 무슨 뭐 어떤 목표와 비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제로 지금 아이들은 우리 한국 뭐 인류 역사상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역사상 가장 두드려 맞지도 않고 가장 행복한 상황에서 자라는데, 이제 얘네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때는 사람이 별 필요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좋은 에너지를 내면서 AI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해내면서 사는 좀 재미난 종족으로 살면 되게 다행인 건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 이렇게 그냥 엄마들이 강박을 갖고 있는 거는 가장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구 문제를 엄청 걱정했는데 오늘 점심 때도 그런 회의에서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실제로 인구는 지금 줄어야 되는 때고 직장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10년 후를 상상을 정말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구 문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걱정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급하게 줄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생츄아리처럼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간 리뉴얼 했을 때 참여했던 건축가 이진호고, 실은 20세기 말에 사자센터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 설계사무실 직원으로 담당해서 설계하고 여기 와서 감리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공간이라서 공간에 담긴 환대라고 해야 되나?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감정도 있지만 저한테는 공간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실은 이 공간이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로 잘 움직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약간 벅차오른 상태입니다. 요즘 좀 고민스러운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설계를 해서 어쩌다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공동체 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해왔었는데, 초기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막 연애하듯이 막 뜨겁게 매일 만나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온도의 차이의 결이 좀 제법 있는 상황에서 8가구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결의 그 공동체의 마음의 결이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것들을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이나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극복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을 찾았었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연구자들의 공동체의 관여를 이제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교수는 아주 국소수고 대부분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연구자 공동체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의 그 열정의 정도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태도도 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쉽게 말해서 되게 게으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친구도 있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계속 뭔가 뒤치다거리 하고 좀 이런 친구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또 어떤 친구는 되게 공평, 평등 이런 걸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또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정도의 열정으로 이것을 참여하고 있어야 공동체인가?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조한혜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대는 거를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기대을 받는 거가 더 익숙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재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재미있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쟤는, 그리고 그 얘기를 모여 있을 때 약간 노골적으로 하면서 쟤는 저렇잖아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감추거나, 그러니까 속으로 저 친구는 너무 뭐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을 막 뭘 너무 진지하게 막 혼내거나 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땐 좋은 방법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꾹꾹 참고 있고 막 이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되게 유쾌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좀 놀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놀리거나 좀 같이 뭐 수다를 떨거나 뭐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본인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또 같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요약, 제가 이렇게 강의하던 버릇이 요약하자면 1번은 그러한 차이들이 오히려 재미와 다양성과 이러한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재료로 사용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본다. 뭐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죠?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제주도 집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제주도 집 아니고요. 여기 연구자의 집이라고 또 있어요? 네, 또 커먼, 일종의 연구자들 커먼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적절하게 실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깨져도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계속 아기 때부터 하던, 뒤늦게 하더라도 추구 전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추구 전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다가 몽땅 넣어가지고 막 중내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작당하고 논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구 전략이 항상 있고, 그게 하나의 연습일 수도 있고, 근데 마침 요새 그저께도 저희 동네도 약간 그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18가구가 모여서. 전 언제든지 빠져도 상관없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한 공동체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또 여기 많이 와서 이제 이 공동체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가 굉장히 희망적인 상태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초기에는 막 똑같이 돈 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한 20년, 30년 전인데, 이제 지금은 있는 자기 돈의 10%씩 낸다. 그다음에 이제 그 흥미로웠던 거는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행을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해갖고서 난리가 났었대요. 여행비까지도 같이 내야 되냐. 그러니까 왜냐면 대강 그러면 3분의 1로 되는데 3분의 1은 지 돈 내서 갈 수 있고 3분의 1은 더 내야 되고 3분의 1은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수입의 10%씩 내는 거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잘 갔는데 이제 여행비에서는 이제 다 안 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하신 분이 한 명 한 명씩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때 한번 그걸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여행을 한번 가시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다 오케이를 해서 가서 너무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는 분도 너무 화를 내더래요. 왜 그런 얘기를 꺼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막 완전 공동체가 깨질 지경에 갔었는데 그걸 무마시켜서 갔을 때부터는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뭐 타일랜드 갔다가 그다음에 스위스까지 갔어 정도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는 동네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그 동네들이 이제 노인 돌봄 시스템도 만들고 이래서 직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생츄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데 그게 엄청 무궁무진한 직장, 하여튼 감성을 바꿔내는 아름다운 곳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곳이 의도하지 않게 자기를 죽이고 들어간 어떤 면선 사람들인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단계로 지금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제도 지금 같이 7월 말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연극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으네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있는 그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전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능력에 따라 이제 내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그러한 방식이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강령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왜냐면 없는 사람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우리 공동체는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물론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만 많은 사람은 내가 이 돈을 내더라도 이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우면 자기가 더 내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멤버에서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새롭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엄청 탄탄한 조직이거나 사실 조직 같은 방식이면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조은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이 약간 실험의 단계이긴 한데 실험의 단계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상처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흘려보낼 수 있고 다툼이 발생할 때 그것을 또 맞이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막 이렇게 힘들게 이것을 겪는 게 오히려 이 공동체적 관계거나 우정과 환대의 관계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느슨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뒤에서 또 손을 드셨네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표현하는데 예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예술 컨텐츠를 만드는 민우의 허미호라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들을 쭉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그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환대와 우정을 나눠서 그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공동체가 행복을 주는데 되게
행복에 두 분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도 이제 선배님이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가면서 저도 숙명적으로 엄마이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에 더 제가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그랬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저한테 행복을 주는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관계된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 들으면서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은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또 하나의 문화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1990년도에 달나라 딸세포라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세대의 그 당시 저희를 사람들이 영 페미니스트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영했기 때문에 그 영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외진을 만드는 그런 약간 공동체이자 약간 조직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거의 그때가 몇 년이었지? 1994년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 20년인가요? 헐. 저도 지금 계산해보고 지금 놀라고 있어요. 뭐야. 20년 맞나? 30년이에요? 진짜요? 30년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동체에 보면은 이 달나라 딸세포는 신기하게 지금 사람이 같이 여전히 이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 12명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저희가 몰랐어요. 너무나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MBTI가 다 T인 거예요, 저희가. 12명이. 그래서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막 대화를 하는데 누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 힘든 얘기를 들어주기는 하지만 옆에서 자기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상처받잖아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누가 밥을 차려주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 빨리 나 물 좀 줘. 뭐 왜 김치는 없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다 T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든지 고마움은 알지 못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가장 힘들 때는 먼저 연락하게 되는 친구가 저는 이 친구들이고 그게 뭐 시간의 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의 힘을 넘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이야기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쌓아왔던 이야기들의 힘? 그것들이 있는 듯해요. 네. 저는 그 또 하나의 문화 할 때 엄청 좋았죠, 아마. 굉장히 근데 이제 달달하고 좀 다르게 달달은 한 팀인데 또 하나의 문화는 소모임으로 그런 게 10개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갈등도 별로 없었고 약간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읽은 것은 융의 제자가 쓴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독립적인 여자, 그리고 의존적인 여자,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적인 비너스 이렇게 해서 7 유형으로 나눈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의존적인 약간 모성적인 사람이라던가 뭐 의존적인 3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내, 그러니까 막 약간 그런 헤라 같이 막 이렇게 조종하고 그렇지만 가정에서 하는 사람. 근데 독립적인 여성은 아테나라고 굉장히 그냥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서 전략가 여자. 근데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다이아나라고 그냥 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활 메고 호수로 가버리는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면 그냥 가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같이 약간 낭송도 하고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르구나 이런 게 인정되는 모임이어갖고 십몇 년 동안 엄청 재밌게 했고 그것이 이제 체계의 적응과 성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이 얘기로 수다로 풀리는 잡지가 있었고 되게 많이 읽혔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그때 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어쨌든 여성학회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막 권리 운동을 막 하는데 저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청소년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쟤네들하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자가 생겼는데 공동체성과 AI가 있으면 저는 이쪽 끝에서 계속 그거를 만들면서 사는 성향을 가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각자의 맞아요. 다양성이 중요한 거지 네. 않을까?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돌봄이라고 우리가 오늘 돌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막 뭘 챙겨주고 이럴 것처럼 이야기 이렇게 그런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돌봄이 막 그렇게 챙겨주는 것만이 돌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막 챙겨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무뚝뚝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혼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곁에 있어줄 때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거나 그의 손을 내밀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의 곁에 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돌보느라 그럼 내가 저희한테 막 뭐 챙겨주고 막 선물도 주고 옛날 무슨 마니또 하듯이 막 편지도 써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런 것만은 꼭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달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정한 그러니까 무관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또 나름의 돌봄의 관계를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세대가 굉장히 다르니까 우리가 1차 여성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인기 있는 책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여성 운동으로는 왜냐면 학생 남성 중심의 이 반독재 투쟁 운동이 정말 막강했기 때문에 여성 운동은 조금 이렇게 밑에 있다가 그 운동이 끝난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쪽이 쫙 온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또 하나의 문화에서 쟤네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거구나 하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거기서 약간 단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잘 지내면 좋은데 또 막 엄청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했나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그게 뭐가 됐던 맞아요. 거죠. 네, 서로 맞아요. 싸우면서 이제 그렇지만 점점 환대라는 감각은 없어지는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자도 초기에는 굉장히 쿨한 돌봄, 뭐 믿어주고 그냥 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챙겨주지 않지 왜?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오면서 이제 약간 인력 배치가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 그런 변화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가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나 뭐 이런 포지셔닝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원대에서 오신 선생님 하실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선생님 안 하실래요? 저는 그 책 있잖아요. 맹자님 말씀에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걸 요즘 되게 확인을 하고 다녀요. 와서 한 달쯤 지내고 있는데 거리의 환대에 대한 확인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와서 아저씨한테 이제 조계사 가냐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지 않는 그 기사님은 못 알아들으셨고
그랬을 때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천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파리의 길거리에서 뉴욕의 길거리 길을 물어봤을 때 막 그 바쁜 뉴요커라고 선입견이 있는데 막 쫓아와서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쿨하게 가버리는. 그래서 나도 그 천사들에게 보답을 해야지. 근데 왜 나는 한국에서는 천사를 못 만났을까? 그때 제가 찾았던 답은 낯설지 않으니까 제가 도움이 필요 없었던 거다라고까지만 답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똑같은데 경희대에서 길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와서 얘기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앞번은 이제 버스를 탔는데 제가 그때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고등학생이 탔어요. 그랬더니 막 전화를 해요. 이렇게 버스 요금이 이제 버스 카드에서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면서 자매 같아요. 야, 너 돈 없어? 동생인지 언니인지의 버스 카드를 갖고 탔나 봐요. 했더니 5,000원 넣었다고? 아니 없어, 너 거지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커플이, 젊은 커플이 20대 초반 같은데 도와줄까? 막 이러더니 남자가 탁 멀리 나가가지고 딱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 제가 그때 도나 해러웨이의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트러블에서 이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읽으며 저길 나가지 못하는 나는. 그래서 자책하고 내렸는데, 그래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제가 탁 앉았는데 고등학생이 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동전을 했는데 3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버스 카드를 딱 주면서 흔들었죠. 나도 천사가 될 기회를 갖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딱 눌렀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뿌듯해서 쿨하게 내리는데, 제가 내리면서 하체에 누르니까 이미 처리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버스를 타시는 분은 알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천사는 제가 아니에요. 전 놓친 거예요. 버스 회사가 천사가 된 거죠. 이게 누군가는 알아들을 텐데,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놓쳤지만 그 다음에 제가 변한 거는 이제 좀 거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서기에 대해서. 어제도 걷는데 벤치에 어떤 다리가 보이길래 보니까 누가 자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프세요? 그랬더니 뭐 술 취해서 주무시는 건데, 그렇게 이 선순환을 뭘까? 내가 나설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에 모두에게 환대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차올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저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거리의 환대를 확인하는 요즘이 책과 연결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망가진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감각을 깨워가는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대안학교의 모토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인데, 이제 지금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없다. 서로를 살려서 이제 스스로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의뢰처럼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셀프 루이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비록 우주는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삶도 보살필 수 있으며 실제로도 보살핀다. 우리는 보살피도록 만들어졌다. 곧 우주가 보살피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도록 진화해 왔다. 그래서 만물이 서로 적대한다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 그런 것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지내다 보면 다른 세상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